나가세요. 여긴 손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소. 쇼름한 흙 묻은 장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린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 직원의 눈빛이 차갑다. 트럭은 없는데 뭐 구경 오셨나? 성복 걸음을 멈춘다. 주먹을 쥔다. 분노가 치민다. 고객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E클래스 어떠세요? 더 윗급은 없습니까? S클래스가 있습니다만 2억 3천만 원입니다. 성복 쇼룸 가장 안쪽 조명받는 검은 세단을 가리킨다. 저 차가 S 모식이요. 네, 맞습니다. S클래스입니다. 그럼 저걸로 주세요. 30분 후 가방이 열린다. 현금 뭉치가 쏟아진다. 태수 입이 벌어진다. 성복 태수 앞에 천천히 걸어간다. 사람은 눈으로 손님을 고르는 게 아니지. 자네는 틀려먹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한 직원의 이야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포천의 잣나무 산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안개가 낮게 깔린 산길 위로 장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최성복은 오늘도 어김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78배 나이지만 걸음은 단단했고 허리는 곧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과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올해 잣 수확량은 작년보다 조금 적겠군. 성복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나무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그에게 나무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말을 걸어오는 친구였고 때로는 삶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성복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잣송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적게 와서 잣송이가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알이 단단했습니다. 역시 포천잣은 달라. 성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첩에 오늘 날짜와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 습관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성복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시동을 걸면 엔진이 한참을 헛기침하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트럭이 편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잘 가자, 친구. 성복은 트럭 핸들을 두드리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포천 구도심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카페. 그곳은 성복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선의 쉼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 박미선은 성복과 같은 또래였지만 그보다는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했고 성복에게는 특히 더 따뜻했습니다. 성복 씨, 또 산 갔다 왔어요? 미선은 성복의 장화에 묻은 흙을 보며 웃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그 옆에 작은 접시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접시 위에는 잣쿠키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잣쿠키 만들어 봤어요. 성복 씨 산에서 가져온 잣으로요. 성복은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잣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성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성복의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럼요,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요. 미선은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성복의 낡은 트럭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트럭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성복 씨, 이제는 좋은 차 좀 타고 다녀요. 그 트럭 언제까지 몰고 다니실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복은 차를 홀짝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포천도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신도시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성복 씨는 여전히 그 낡은 트럭만 타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혹시 어려운 사람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성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포천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형 상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거리에는 새 차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장화, 그리고 낡은 트럭. 차는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성복 씨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시내 상가도 여러 채에 산도 3개나 가지고 있으면서요.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선의 말에 성복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성복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이었고 그것들은 그저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성복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다니는 건 아닐까? 제가 뭘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중요해요. 성복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세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좋은 차 한 대쯤은 타도 되잖아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복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성복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복은 짧게 답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은 귀가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성복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복은 트럭을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포천 시내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들, 새로 포장된 도로, 그리고 거리를 채운 새 차들. 성복의 트럭은 그 사이에서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성복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어울리는 게 뭘까? 성복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포천 시내 상가 여러 채, 잣나무산 3곳. 그것들은 분명 적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복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따라 트럭이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성복은 트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지만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 삶에 어울리는 걸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성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고 허락이기도 했습니다. 성복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하나 사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복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벤츠 포천 전시장.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성복은 전시장 사진들을 하나씩 클릭하며 바라봤습니다. 성복은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차들은 묵직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묵묵히 버티어온 나무처럼요. 성복은 전시장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복은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잣나무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되겠군. 성복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 반, 설렘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깨끗한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산에 갈 때 신던 그 장화였습니다. 성복은 거울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차림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를 사러 가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성복은 트럭을 몰고 벤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은 포천 신도시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과 넓은 주차장, 그리고 유리로 된 커다란 쇼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복은 트럭을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세웠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새 차들이었습니다. 성복의 낡은 트럭은 그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성복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장화 바닥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쇼룸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쇼룸 한가운데에는 새 차 몇 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성복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쇼룸 안쪽 데스크에 앉아있던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태수는 성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흙 묻은 장화, 그리고 거친 손. 태수의 눈에는 명백한 불만이 스쳤습니다. 태수는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 성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성의한 톤이 역력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 좀 보러 왔습니다. 아, 네. 어떤 차 찾으세요? 태수는 대충 물었습니다. 성복이 대답하기도 전에 태수는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쪽에 전시된 차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카탈로그는 저기 있고요. 태수는 쇼룸 한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성복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은 채 데스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성복은 태수의 태도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전시된 차들을 둘러봤습니다. 태수는 데스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딴짓을 했습니다. 가끔 성복을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성복은 차 한 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아, 그거 잠겨 있어요. 열어드릴까요?
태수는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복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둘러보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성복은 다시 차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무성의한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성복은 평생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몫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성복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성복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성복은 쇼룸을 천천히 걸으며 차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태수가 동료 직원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성복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트럭은 없는데 뭐 구경 오셨나? 태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쇼룸 안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성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복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복은 태수를 향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여직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차를 찾고 계신가요? 여직원은 성복을 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수는 뒤에서 여직원과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차 한 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차가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모델이에요. E 클래스라고 하고요. 승차감도 좋고 연비도 괜찮습니다. 여직원은 차 문을 열어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차 안을 살폈습니다. 여직원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의 태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윗급은 없습니까? 여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복의 차림새를 보면 더 비싼 차를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S클래스라고 해서 저희의 최고급 모델이 있어요. 다만 가격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쇼룸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쇼룸 가장 안쪽,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는 묵직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성복은 그 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차가 S 뭐시기요? 여직원은 성복이 가리킨 차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S클래스였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차가 S클래스입니다. 성복은 그 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걸로 주시오. 그 순간 데스크에 앉아있던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성복과 여직원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 S클래스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수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복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성복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성복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서 휴대전화나 보고 있어요.
쇼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복과 태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태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태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여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분이 계속 안내해 주시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수는 돌아서서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여직원은 성복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S클래스로 결정하시는 건가요? 네, 저걸로 하겠소. 여직원은 성복을 안내하여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저 전시된 차량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복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점장님. 나 최성복입니다. 지금 포천 벤츠 전시장에 와 있는데 2억 3천만 원 가지고 좀 와주시오. 네, 현금으로요. 서두르시오. 성복은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도 데스크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성복은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곧 은행에서 올 겁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직원은 서둘러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20분 후 쇼룸 유리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은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직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지점장은 성복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복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지점장은 성복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소. 지점장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현금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쇼룸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현금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점장과 직원은 현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정확했습니다. 여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성복은 차례대로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여직원은 성복에게 차키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차량 등록하고 바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복은 차키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소. 성복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2장을 꺼내 여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수당 잘 챙겨 받으시오. 그리고 이건 맛있는 점심 사드시오. 여직원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성복은 여직원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받으시오. 그리고 혼자 드시오. 이 가게 직원들하고 같이 사 먹지 말고요. 성복은 태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성복은 태수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손님을 고르는 게 아니지. 자네는 틀려 먹었어. 성복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태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복은 태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성복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여직원은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벤츠 전시장의 김태수는 데스크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장화를 신고 들어온 노인, 2억 3천만 원의 현금 뭉치,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 사람은 눈으로 손님을 고르는 게 아니지. 자네는 틀려 먹었어. 그 말이 태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치심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괜찮아요?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태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복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자네는 틀려 먹었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은 태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점심시간, 태수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한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어르신 대단하시더라. 2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시다니. 저도 처음 봤어요.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태수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동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포천시청 앞에 4층짜리 상가 있잖아요. 그 건물 주인이래요. 꽤 오래전부터 그 건물 소유하고 계셨대요. 태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4층짜리 상가. 포천 구도심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 태수는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태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4층짜리 상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폼을 잡았던 거예요?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 위치도 좋고 꽤 비싸다던데요. 태수는 손을 내저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그 정도 가진 걸로 저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신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퇴근 후 태수는 포천 신도시 대형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나영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영숙은 포천에서 대형마트 한빛마트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포천 상권에서 나영숙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쌓아온 인맥과 돈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고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나영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태수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야, 왔니?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영숙은 태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표정이 안 좋던데.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며칠 전 벤츠 전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사실을 과장했습니다. 자신이 성복에게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성복이 얼마나 거만했는지를 부풀려 말했습니다. 엄마, 그 노인이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를 비웃고 제가 틀려 먹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창피를 당했어요.
나영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나영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무시했다는 말에 나영숙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누가 감히 우리 태수를 그렇게 대했어? 포천시청 앞에 4층짜리 상가 주인이래요. 최성복이라는 사람이에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영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천 구도심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하지만 나영숙의 눈에 성복은 자신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상가 하나 가진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작 상가 하나 가진 주제에 건방지네. 나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포천에서 누가 더 높은지 모르나 봐.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오래 장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상가 하나 가진 늙은이가 감히 우리 태수를 무시해? 태수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나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영숙은 거실을 계속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 그냥 둘 수 없어. 포천이 누구 세상인지 확실하게 알려줘야겠어. 내 아들을 무시한 대가가 뭔지 보여줘야지. 나영숙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 건방진 노인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상가 하나 가지고 우쭐대는 주제에 내가 포천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 마트가 얼마나 큰데 감히 우리 태수를 무시해? 나영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에서 쌓아온 인맥들, 부동산 관련 사람들, 상인회 사람들, 구청 관계자들. 나영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최성복. 그 이름 잘 기억해둬. 그 노인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두고 봐. 상가 하나 가진 게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포천 상권을 얼마나 잘 아는데. 그 건물 상인들 다 내가 빼낼 수 있어. 소문 몇 개만 퍼뜨리면 돼. 나영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영숙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 사람에 대한 복수였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상가에 가봐야겠어. 최성복이라는 그 노인 두고 보자. 포천에서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거야.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숙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영숙은 포천시청 앞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나영숙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외관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영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작 이 정도 건물 가지고 우쭐댔던 거야. 나영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나영숙은 식당 주인이 일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나영숙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영숙이 다가가자 식당 주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빛마트 운영하는 나영숙입니다.
식당 주인은 나영숙을 알아봤습니다. 포천에서 나영숙은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이 건물 분위기가 좋아서요.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 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 건물 곧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식당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이요? 처음 듣는데요. 정말인가요? 나영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구청 사람한테 들은 건데 이 일대가 재개발 후보지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식당 주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개발이 들어오면 상가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도 잃게 됩니다. 나영숙은 식당 주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임대료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건물주가 돈이 필요한가 봐요. 임대료 인상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나영숙은 식당 주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나가시려면 제가 다른 자리 마련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제 마트 근처에 괜찮은 상가가 있거든요. 임대료도 여기보다 저렴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 주인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영숙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영숙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작은 카페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주인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나영숙은 커피를 주문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영숙은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물주랑 상속 문제로 분쟁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물주 가족들끼리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건물이 팔릴 수도 있대요. 카페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영숙은 같은 방식으로 3층, 4층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재개발 소문, 임대료 인상설, 상속 분쟁. 나영숙은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조금씩 다르게 퍼뜨렸습니다. 나영숙이 떠난 후 상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성복은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성복을 보는 시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성복은 1층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성복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럭저럭요. 성복은 식당 주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식당 주인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재개발 들어오나요? 그리고 임대료 올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성복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한빛마트 사장님이 며칠 전에 다녀가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개발도 들어온다고 하시고 임대료도 올린다고 하시고. 성복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빛마트. 성복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큰 마트였습니다.
한빛마트 사장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불안한 얘기만 하셔서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카페에 들어가자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장사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한빛마트 사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상속 분쟁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성복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카페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그분 아드님이 벤츠 매장에서 일한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성복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벤츠 매장이요? 네. 제가 커피 드리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포천 벤츠 매장에서 일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김태수였나? 성복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김태수? 성복을 무시했던 그 직원. 한빛마트 사장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성복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영숙이 왜 자신의 상가에 소문을 퍼뜨렸는지, 왜 상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복은 짧게 대답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성복은 3층, 4층도 돌아봤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영숙이 다녀갔고 여러 소문을 퍼뜨렸다고. 성복은 상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깊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성복은 상가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받은 검은색 벤츠에 올라탔습니다. 성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숙의 행동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수를 위한 복수였습니다. 성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천 시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은 맞서면 더 세지지. 그냥 지나가게 놔둬. 하지만 성복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복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복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가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고 거짓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직접 나영숙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평소처럼 낡은 점퍼와 장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복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영숙을 만날 것입니다. 성복은 한빛마트로 향했습니다. 한빛마트는 포천 신도시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복은 벤츠를 주차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트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손님들이 카트를 밀며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최성복이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3층 사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패에는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성복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나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성복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복의 낡은 점퍼와 장화를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최성복이요? 그렇습니다. 나영숙은 의자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내가 당신 상가에 다녀온 거 알고 왔나? 네. 그 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요? 성복은 나영숙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성복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 소문? 난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해준 것뿐이에요. 재개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거짓이에요? 그런 계획 없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 포천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는 내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일하는 곳이에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성복은 주머니에서 잣송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 일로 화가 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영숙은 돌아서서 성복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들을 무시한 당신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상가 하나 가진 주제에 감히 우리 태수를 창피 주다니. 저는 당신 아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걸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나영숙은 성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 잘못했으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그럼 내가 상인들한테 소문 정정해 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복은 손에 쥔 잣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무릎은 땅에 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영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라고요? 무릎은 하늘을 향해 꿇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꿇는 게 아닙니다. 나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 상가 곧 시끄러워질 거예요. 상인들 다 빠져나가게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성복은 무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영숙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복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성복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영숙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성복이 서 있던 자리에 흙 묻은 장화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건방진 노인. 성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숙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성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천 시내가 보였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성복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복은 차를 몰고 포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빈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복은 그곳에 차를 세우고 공터를 바라봤습니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성복은 이곳을 10년 전에 샀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성복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최성복입니다. 포천 외곽 공터 있잖습니까? 거기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설계 좀 부탁합니다. 통화를 마친 성복은 공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성복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나영숙이 싸움을 원한다면 성복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성복은 정직하게, 떳떳하게 싸울 것입니다. 포천 시내 중심가 한빛마트 맞은편 공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사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성복 유통 마이너스 상생의 마트 파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나영숙은 한빛마트 3층 사무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맞은편 공터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창문을 활짝 열고 현수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복 유통. 나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노인이 감히. 나영숙은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기 맞은편 공터 누구 땅이에요? 비서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성복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매입했다고 나오네요. 나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성복이 10년 전부터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공사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성복은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화를 신고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성복은 일꾼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일꾼들은 성복을 좋아했습니다. 성복은 그들을 존중했고 임금도 제때 지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물의 골조가 드러났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다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니어 고용 마이너스 어르신들과 함께 만드는 마트. 농가 직거래 마이너스 포천 농부들의 신선한 농산물. 저녁 무료 야식 마이너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현수막의 내용은 독특했습니다. 나영숙은 현수막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니어 고용? 무료 야식?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버티겠어. 나영숙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광고 더 내요. 전단지 더 뿌리고 할인 행사 확대하세요. 가격은 반값으로 내려요. 저 마트 생기기 전에 손님들 다 잡아야 해요. 한빛마트는 과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전단지가 뿌려졌고 반값 할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나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단 성복 유통을 막아야 했습니다. 2달 후 성복 유통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포천 시내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성복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마트 안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계산대에는 60대 어르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성복이 직접 고용한 시니어 직원들이었습니다. 농산물 코너에는 포천 지역 농부들의 채소와 과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농부의 이름과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마트 한쪽에 무료 야식 코너가 열렸습니다. 김밥, 주먹밥, 따뜻한 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성복은 직접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무료 야식은 매일 저녁 준비되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복 유통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한빛마트보다 조금 비쌌지만 사람들은 성복 유통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농산물은 신선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복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숫자의 전쟁, 신뢰의 승리. 기사는 성복 유통의 투명 거래 정책을 칭찬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마트라고 썼습니다. 반면 한빛마트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덤핑 세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납품 대금이 밀리고 직원 월급도 늦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나영숙은 회계장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나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성복 유통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료 야식 코너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나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 나영숙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한빛마트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월급이 늦어지고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숙의 아들 태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숙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빛마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성복 유통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랐네.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빛마트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덤핑 세일은 계속되었지만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재고는 쌓였고 창고는 가득 찼습니다. 나영숙은 매일 회계장부를 들여다봤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납품 대금 지급이 또 늦어졌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나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요? 이번 달도 일주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맞은편 성복 유통이 보였습니다. 성복 유통은 달랐습니다. 투명 거래 정책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농부들은 정당한 값을 받았고 직원들은 정시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 무료 야식 코너 앞에는 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며 성복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성복 유통을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성복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료 야식 서비스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복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성복 유통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복 유통은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그 방송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성복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나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던 것은 성복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한빛마트는 또 다른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이 밀렸고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나영숙은 은행 지점장을 만났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사장님, 한빛마트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나영숙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영숙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영숙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만해? 이 싸움요. 엄마가 이기려는 건 성복 사장이 아니라 엄마 자신이잖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영숙은 아들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태수야, 엄마, 이제 인정하세요. 우리가 틀렸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성복 사장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영숙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나영숙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했던 그때를. 나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성복을 찾아가기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그 말을 사과하기로,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그날 밤 나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성복 유통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성복은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영숙은 성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성복은 나영숙을 보고 청소를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나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숙과 성복은 성복 유통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나영숙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졌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성복은 조용히 나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상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성복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지은 관계는 오래갑니다. 나영숙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성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영숙 사장님, 우리 이제 함께 가면 어떻겠습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나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포천은 넓습니다.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한빛마트는 한빛마트대로, 성복유통은 성복유통대로 서로 돕고 살면 됩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포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언론사들이 모였고 포천시장도 참석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 창출, 포천 농가 지원 펀드 조성,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상생 물가 유지. 성복과 나영숙은 협약서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나영숙은 다시 성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최 사장님, 성복은 나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숙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한빛마트도 직원들도 제 자존심도. 하지만 사장님은 제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영숙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상가에 소문 퍼뜨리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복은 나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만 봅시다. 나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포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빛마트는 덤핑 세일을 중단하고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나영숙은 납품 대금을 정상화하고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성복유통은 무료 야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한빛마트도 동참했습니다. 두 마트는 함께 포천 농산물 축제를 열었고 지역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언어의 진력 성복은 손자 최우진과 함께 잣나무산을 걸었습니다. 우진은 도시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포천에 내려왔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변화를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성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은 거칠어도 속은 향기로운 사람이지. 마치 잣나무처럼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잣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며 은은한 향을 흩날렸습니다. 성복은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화 발자국이 흙길에 깊게 찍혔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와 장화. 하지만 그 모습이 가장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복과 우진은 산 능선을 걸었습니다. 장화로 밟은 길이 뒤에 남았습니다. 그 길은 오래도록 포천에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부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성복 사장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더 깊은 울림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